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례식과 비례배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요, 비의 성질, 간단한 자연수 비로 나타내기, 비례식과 성질, 그리고 비례배분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비의 성질이랑 그 다음에 비례식의 성질 이렇게 두 가지 나오고요. 이 성질을 알아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고요. 이 비례배분을 잘 안다면 또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의 성질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8대 7 이런 비가 있어요. 자, 이 비에서 이름이 있습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8이 앞에 있고 7이 뒤에 있죠. 그래서 앞에 있기 때문에 전항, 뒤에 있기 때문에 후항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앞에 있는 건 전항, 뒤에 있는 건 후항. 자, 그럼 8대 7을 비율로 나타내면 뭘까요? 비율. 여러분, 우리 1학기 때 배웠었죠? 비율. 비와 비율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자, 그럼 비율이라는 것은 소수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 비율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1학기 때 했던 거 비와 비율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요. 자, 비율은 소수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보면 어떻게 하죠? 뒤에 있는 후항이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맞죠? 뒤에 있는 후항 7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7분의 8이라고 우리가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비의 성질 첫 번째가 나옵니다. 비의 성질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비의 전항,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금 8대 7에다가 곱하기 2를 해볼게요. 전항에도 곱하기 2, 후항에도 곱하기 2, 둘 다 똑같이 곱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8에다가 곱하기 하면 16, 7에다가 곱하기 하면 14죠. 그럼 16대 14도 8대 7과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비율로 한번 나타내 보면 그다음에 14분의 16이잖아요. 그쵸? 14분의 16이니까 우리가 약분을 딱 해보면은 7분의 8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율이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곱하기 10을 해도 8대 7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80대 70이 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비율로 나타내면 70분의 80, 약분하면 또 7분의 8이니까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은 같다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100을 곱하면요. 800대 700이죠. 이 800대 700도 8대 7과 비율이 같다는 겁니다. 왜냐면 700분의 800이 되니까요. 약분하면 7분의 8. 그래서 첫 번째 성질,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은 같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비의 성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 16 있을 때 전항이 무엇이죠? 그렇죠. 20이 전항이고요. 후항은 16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비율로 나타내면 16분의 20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건 약분할 수 있죠. 약분을 해보면요. 4분의 5가 되겠네요. 4로 약분되니까요. 자, 그러면 비의 성질 두 번째가 나옵니다. 비의 성질 두 번째는요. 비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이번에는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항과 후항을 나누어 한번 볼까요? 뭘로 나눠볼까요? 2로 한번 나누어 보자면 전항은 20 나누기니까 10, 16은 나누기 2하면 8이죠. 그래서 10대 8도 바로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이 비율을 어떻게 나타내죠? 8분의 10이 되잖아요. 약분을 해보면 4분의 5가 되니까 여러분 비율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나누어도 같다는 거예요. 자, 나누기 4를 한번 해보시면 20대 16을 나누기 4를 해보시면 20 나누기 4 하면 5, 16 나누기 4 하면 4니까 5대 4. 그래서 4분의 5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은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이 같다는 겁니다. 자, 비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0대 8과 8대 10은 비율이 같다. 여러분, 이거 비율에서는요, 비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먼저. 자, 10대 8은요, 여러분, 항상 기준은 뒤에 있는 후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8분의 10이 되는 거고, 비율이. 8대 10은요, 10분의 8이 되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대2와 비율이 같은 비 두 개를 찾아보세요. 비율이 같단 것을 어떻게 찾나요? 비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죠. 비의 성질 첫 번째,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이 같다니까. 둘 다 1대2니까 선생님 2를 곱해보면 2대4. 3을 곱해보면요. 1대2에다가 3을 곱해보면 3대6. 4를 곱하면 4대8. 10을 곱하면 10대 20 모두 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100대 80과 비율이 같은 비 두 개를 찾아보세요. 물론 두 개 다 써도 되지만 이번에는 선생님이 두 번째 성질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눈다로 한번 해볼게요. 2로 한번 나눠볼까요? 100대 80 2로 나누면 50대 40 10으로 나누면요 10대 8 또 뭐를 4로 나누면요. 25대 20 모두 같은 비가 되겠습니다. 자, 소수와 분수의 비를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거 한번 공부해 볼게요. 먼저 소수의 비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연수로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항과 호항의 10이나 소수점을 보고 소수 첫째 자리면 10을 곱하고 소수 둘째 자리가 있으면 100을 곱하고 해서 먼저 비의 성질 있죠.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비의 성질 첫 번째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숫자가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두 수의 공약수로 나눈다. 비의 성질 두 번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비의 성질 1과 2를 사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5 대 0.7이 나오면 먼저 이것을 자연수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럼 소수점 지금 한 자리니까 10을 곱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0.5에다가 10을 곱하면 5. 똑같이 곱해야 되겠죠. 양쪽에. 여기 10을 곱하면 전항에 10을 곱하면 후항에도 10을 곱해야 돼요. 그럼 10을 곱하면 7이 되겠습니다. 5 대 7.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0.9 대 1.8. 자, 이것도 소수점이 있으니까 한 자리씩이니까 둘 다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10을 하면 9 대 18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비의 성질 두 번째 거 사용하면 나누기 9를 하면 되겠다. 전항과 후항에. 그러면 9 나누기 9는 1. 18 나누기 9는 2. 그래서 1대 2 이렇게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설명을 하나 하자면 만약 예를 들어서 0.9 대 0.18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소수 한 자리고 여기는 소수 둘째 자리죠. 그럼 여기에는 곱하기 10을 하고 여기는 곱하기 100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비의 성질에서는 전항과 후항이 같은 수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가 곱하기 100이니까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해보면 소수 둘째 자리 두 개가 옮겨지니까 90대 100을 곱하면 18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전항과 후항이 항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수의 비죠. 분수의 비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비의 성질 1번과 2번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자, 먼저 1번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맞죠? 1번 전항과 후항의 두 분모의 공배수를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3분의 1 대 2분의 1이 있습니다. 우선 분모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쵸? 분모를 없애려면 이 분모가 둘 다 되는 공배수 3하고 2의 공배수 얼마? 6이죠. 그럼 6을 곱해볼게. 여기도 6을 곱해볼게. 그러면 약분이 돼서 이거는 2. 약분이 되니까 3. 2 대 3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4분의 3 대 5분의 1. 자, 우선 분모를 없애야지 자연수가 되겠죠. 자, 4와 5의 공배수. 둘 다 곱해서 없어져야 되니까 공배수를 곱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곱해보면은 20하고 4 곱하면 5. 5, 3, 15가 되겠죠. 자, 오른쪽은 5하고 20하고 약분을 하면은 4가 되겠죠. 그럼 1하고 4 곱하면 4.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이제 원리를 생각해가지고 풀어보면은 이렇게 되겠어요. 지금 이거 한번 더 적어볼게요. 3분의 1 대 2분의 1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전항과 후항의 공배수를 곱한다는 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문제를 빨리 풀 때는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겠어요. 그럼 2, 1은 2죠.
그럼 곱해서 이쪽에 쓰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으로 3일은 3이죠.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냥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4분의 3 대 5분의 1이다. 그럼 이것도 대각선으로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5, 3, 15죠. 1, 4, 4죠. 그래서 15 대 4가 되는 거예요. 저쪽 공배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7하고 5가 있는 분수가 있는 거니까 7과 5의 공배수인 35를 곱해줘야 되겠어요. 맞죠? 전항과 후항에. 그럼 35를 곱해주면요. 7하고 35 약분되니까 5. 5, 2, 10. 앞에는 10. 뒤에는 약분하면 7. 1하고 7하고 곱하면 7.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선생님 가르쳐준 방법대로 한다면 5하고 2 곱하면 10. 7하고 1 곱하면 7. 그렇게 해서 10대 7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한 개는 소수고 한 개는 분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아, 나는 둘 다 소수로 하겠다. 난 둘 다 분수로 하겠다. 그럼 선생님 여러분 두 개 다 한번 풀어볼게요. 만약에 소수로 푼다. 그럼 1.3 대 이거는 1점 얼마인가요? 5를 10으로 바꿔주려면 곱하기 2를 한 거니까 1.2가 되겠다. 그쵸? 그럼 1.3 대 1.2는 전항과 후항에다가 10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소수점이 뒤로 쏙 옮겨가겠죠. 10을 곱하니까. 그러면 13 대 12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자, 분수로 해볼까요? 자, 앞에 거는 10분의 13이고요. 뒤에 거는 가분수로 고쳐주면은 5분의 6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둘 다 10하고 5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두 개 공비수 얼마인가요? 둘 다 10을 곱해볼게요. 둘 다 10을 곱하면 13. 여기도 10을 곱하 후항에도 10을 곱하면 2니까 12. 그래서 답은 13 대 12 그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 풀어볼게요. 세 번째 거는 지금 숫자가 크네요.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어떻게 고치나요? B의 성질 두 번째. 같은 수로 나눈다 하면 되겠죠. 그럼 7로 나눠보면 되겠네요. 7로 나눠보면 5 대 9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거 한번 해볼게요. 1.6 대 0.9. 먼저 소수를 자연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둘 다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6 대 9. 더 나눠지는 게 없죠. 그래서 16 대 9로 하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는 보니까 소수하고 분수가 있네요. 뭘로 바꿀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 분수에서 분모가 7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소수로 바꾸기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분수로 둘 다 바꿔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의 3 대 7분의 4. 자, 양변에다가 뭘 곱하면 되나? 70! 여기 10과 7의 공배수인 70을 곱하면 되죠. 70을 곱해서 구해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구해볼게요. 7, 3, 21. 10하고 4 곱하면 40. 그래서 답은 21 대 40. 자, 21 대 40 더 이상 나누어지는 게 없죠. 양변에 4, 3. 둘 다 똑같은 게 없으니까 공약수가 없기 때문에 21 대 40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0 대 700은요. 자, 100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 대 7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비례식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비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6 대 4를 배웠잖아요. 그럼 6 대 4를 B의 성질을 이용해서 같은 비율의 B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선생님은 첫 번째 가장 쉬운 곱하기 2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6 대 4에다가 전항과 후항이 곱하기 2를 하면 12 대 8이 나오죠. 그럼 비율이 같은 B가 됐어요. 그쵸? 비례식이 뭐냐면 이렇게 비율이 같은 두 B 맞죠? 6 대 4랑 이렇게 12 대 8처럼 비율이 같은 두 B를 기호 는을 사용하여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은 식의 비례식이라 바로 이렇게 생긴 식을 우리가 비례식이다 한단 말이에요. 비율이 같은 식 있죠? 비율이 같은 B 두 개를 는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을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6 대 4에서 전항과 후항이 뭐예요? 6이 전항이고 4가 후항이죠.
12 대 8에서는요. 12가 전항이고 8이 후항이잖아요. 근데 비례식에서는 또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한 개 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 때는요. 이렇게 4하고 10이 있죠. 이 는에 가까운 안에 있는 거라고 해서 내항 안에 있고 이거는 6이랑 8은 밖에 있죠. 밖에 있기 때문에 외항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례식에서는 내항과 외항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비례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비례식하고 비의 성질을 알아봤으니까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비의 성질은요, 비의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이 같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비례식 한번 적어볼게요. 3대 4는 6대 네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비의 성질 알고 있잖아요. 자, 전항이 무엇인가요? 3하고 6이고요. 후항은요? 네, 4랑 지금 모르고 있는 네모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비의 성질에 의하면은 여러분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야 되잖아요. 자, 3이 6이 됐다. 그럼 전항에다가 얼마를 곱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곱하기 1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전항과 후항이 같은 수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도 곱하기 1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6대 8. 그래서 3대 4와 6대 8은 비율이 같은 비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두 번째 거 해볼게요. 14대 35는 네모 대 5다. 이거 어떻게 푸나요? 자, 여러분 보시면 전항을 찾고요. 앞에 있는 14하고 네모가 전항이죠. 후항은요. 35랑 5가 후항이에요. 그러면은 후항은 후항끼리 전항은 전항끼리 살펴보면 후항을 딱 보시면은 지금 35가 5가 됐다는 건 나누기 7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죠? 거꾸로 하면 곱하기 7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누기 7을 한번 해보면 14 나누기 7을 하면 2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대 35와 이 비와 뒤에 있는 2대 5는 비율이 같은 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례식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4대 35는 2대 5라는 것이 있을 때 이 비례식에서도 비례식은 내항과 외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것을 한번 해보면은 내항끼리 35랑 2가 내항이죠. 내항끼리 곱한 거랑 외항끼리 곱한 것이 항상 같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식의 성질 한 가지가 있어요. 비례식에서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비례식들이 맞는 비례식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식의 성질은 한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죠? 내항끼리의 곱과 외항끼리의 곱이 같다는 거예요. 맞죠? 내항끼리 곱한 거랑 외항끼리 곱한 게 같다는 거.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3대 8은 9대에 24. 내항끼리 곱하면 72. 외항끼리 곱하면 72. 자, 이것을 맞는 비례식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비의 성질을 사용하면은 전항끼리 곱하기 3 했죠. 자, 후항끼리 보면은 곱하기 3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비례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6, 5, 30. 15랑 3 곱하면 45. 같지 않죠? 그래서 이 비례식은 틀린 거고요. 여러분 비의 성질을 사용해보면 자, 전항 15하고 5가 전항이죠. 앞쪽에 있으니까 자, 나누기 3 했네요. 그럼 후항도 나누기 3 해야 되는데 보면은 나누기 2를 했어요. 그래서 틀렸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내항의 곱 28 곱하기 2는 56. 87, 56 같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비례식이다. 비의 성질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전항끼리 보니까 나누기 4를 했네요. 맞죠? 후항을 보니까 28에서 7도 나누기 4를 했네요. 그래서 비의 성질을 사용해도 이것은 맞는 비례식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비례식을 활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문장제 문제를 아주 잘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단원에서 우리 분수의 나눗셈 할 때 문장제 문제가 어려운 게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을 배웠기 때문에 1단원 문제를 한번 비례식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식빵 1개를 만드는데 식빵 1개에 밀가루가 9분의 2kg 필요하다. 밀가루 5와 3분의 1kg으로는 식빵 몇 개를 만들 수 있나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게 식빵하고 밀가루죠. 얘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빵과 밀가루는 식빵과 밀가루다. 전항이 식빵이면은 후항은 밀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거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식빵 대 밀가루는 식빵 대 밀가루. 이렇게 써야지. 식빵 대 밀가루는 밀가루 대 식빵.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전항과 후항을 맞춰서 써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숫자를 한번 적어봐야겠죠. 자, 식빵 1개를 만드는데 밀가루가 9분의 2 든단 말이에요. 그럼 얘 두 개가 하려니까 1개 만드는데 9분의 2다. 그러면 식빵을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밀가루가 얼마일 때? 5와 3분의 1일 때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지금 선생님이 비례식 세운 거 이해되나요? 식빵 1개일 때 9분의 2가 들어요. 그럼 요 앞쪽에 다 적어줘야겠죠. 왼쪽에. 왜냐? 비율이 같아야 되니까. 1개일 때 9분의 2 든다. 그럼 모르겠지만 5와 3분의 1 때는 식빵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비례식의 성질을 사용하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게 되죠. 이해되죠? 그럼 외항의 곱이 얼마예요? 1 곱하기 5와 3분의 1이니까 5와 3분의 1이 되겠죠. 내항의 곱은요. 이거와 내항의 곱 9분의 2랑 네모를 곱하면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식을 풀면 되잖아요. 5와 3분의 1은 9분의 2 곱하기 네모. 그럼 이 네모 어떻게 구하나요? 이것도 못 구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 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할 때는 숫자를 바꿔보라 했죠. 선생님 예를 들면 6은 2 곱하기 네모다. 이 네모 어떻게 구하나요? 6 나누기 2 하면 이 네모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치를 상해서 6 나누기 2 했으니까 이것도 5와 3분의 1 나누기 9분의 1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5와 3분의 1 나누기 9분의 1을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리가 모자라서 위쪽에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3분의 16 나누기 9분의 2죠. 자, 이건 어떻게 고치나요? 3분의 16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며 거꾸로 계산하면 되죠. 1, 8, 1, 3. 그러면 8, 3, 24. 그 답은 24가 된다는 거.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이거 계산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것을 어디에다가 한번 적어보면 요 비례식 요 위에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1대 9분의 2는 24대 5와 3분의 1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요거 두 개 곱해보고 요거 두 개 한번 곱해볼게요. 두 개 곱하면 외항은 5와 3분의 1이 되고요. 9분의 2랑 24 곱하면 23 한번 곱해볼까요? 그럼 약분하면 3, 3, 8, 24. 그래서 3분의 16이 되니까 같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단원 문제 같은 것도 여러분 이제 비례식을 활용하면 문장제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비례식을 활용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비례식의 성질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비례식의 성질,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렇게 풀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전항, 후항 이렇게 해서 푸는 게 더 간단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35 곱하기 5, 35 곱하기 5는 7 곱하기 네모랑 같으니까 5 곱하면 175는 7 곱하기 네모. 그러면 175 나누기 7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20 얼마가 나올까요? 5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사실은 P의 성질을 이용하면 더 빨리 풀 수 있죠. 전항이 곱하기 5니까 후항도 곱하기 5를 하면은 바로 25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해볼까요?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36 곱하기 5는 9 곱하기 네모다. 그럼 36 곱하기 5를 하면 얼마죠? 180이죠. 180은 9 곱하기 네모니까 9 네모는 20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거. 내항의 곱. 네모 곱하기 27은 21 곱하기 9다.
그러면 네모 곱하기 27은 189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네모는 189 나누기 27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그렇죠. 7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여러분 전항, 후항 풀면 사실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자, 비례식을 활용하면 사실 문장제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사과 3개에 6,000원이다. 사과 5개는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비례식을 활용하려면 비례식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자, 식을 세우려면 지금 사과하고 사과 몇 개가 얼마다. 몇 개가 얼마일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식은 이렇게 되겠죠. 몇 개가 얼마이면 몇 개가 얼마이다. 이렇게 똑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밑에다가 숫자를 써보면 3개일 때 6,000원이다. 5개일 때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고 했죠. 그러면 6,000 곱하기 5 하면 3만원. 3만은 3 곱하기 네모니까 네모는 3만 나누기 3이니까 만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답은 만원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 수 있나요? 3개에 6,000원이면 한 개 얼마일까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여러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문장제 문제를 풀 때. 그럼 3개가 한 개 됐으니까 나누기 3이죠. 그럼 6,000 나누기 3 하면 얼마예요? 2,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개 2,000원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럼 5개는요? 곱하기 하면 되니까 만원. 이렇게 구해도 되겠습니다. 김밥 2인분을 만드는데 밥이 400g 필요합니다. 7인분을 만들려면 밥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먼저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몇 인분 만드는데 밥이 얼마다? 인분하고 밥이 세트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인분 대 밥은 인분 대 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요거 두 개 숫자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인분 대 밥은 인분 대 밥이다. 그럼 밑에 숫자를 적어볼게요. 2인분일 때 400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같아지려면 7인분의 비율이 같으려면 7인분일 때 밥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문제가. 그러면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으니까 400 곱하기 7은 2 곱하기 가로겠죠. 그러면 2800은 2 곱하기 가로니까 괄호는 2800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구하면 140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00.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구해도 되죠. 문제를 다시 보시면 2인분일 때 400이니까 그럼 1인분일 때는 1을 항상 구하면 답이 쉽죠. 1인분일 때 나누기 2를 하면 되니까 1인분일 때 200g 든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럼 7인분이면요. 200 곱하기 7 하니까 1400.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푸시면 되는데 이제 비례식을 배우니까 비례식으로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비례식은 배웠고 이제 비례 배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여러분 비례 배분이니까 비대로 나누어 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비례 배분이라는 것은요.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쿠키가 총 14개가 있어요. 14개가 있는데 너랑 나랑 2대5로 나누어 가지려고 해요. 자, 2대5라는 거 뭐예요? 너가 2개 하면 나는 5개를 가져간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럼 한번 나눠볼까요? 너 2개 하면 나는 5개, 너 2개 하면 나 5개. 자, 그러면은 빨간 팀은 몇 개를 가질 수 있어요? 4개를 가질 수 있죠. 파란 팀은 몇 개를 가질 수 있어요? 5개, 5개니까 10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개를 2대5로 나누면 4개와 10개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비례 배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3대5로 나눈다. 예를 들어서 구술이 있는데 3개, 5개. 3대5로 나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3개를 가지면 친구는 7개, 5개를 가진단 말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비율로 나타내자면 여러분 3대5로 나누려면 최소한 지금 8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맞죠? 3 더하기 5만큼 있어야죠. 8개 중에서 내가 3개를 가지고 친구는 8개 중에서 5개를 가져야지 3대5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4대 7로 나눠보자 하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4대 7로 나눈다면 내가 4개를 가지고 친구가 7개를 가지면 4대 7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비율로 나타내면 4하고 7 더하면 11개죠. 11개 중에서 나는 4개를 가지는 거고 친구는 11개 중에서 7개를 가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의미를 알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비례배분에서는요, 이 비율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3대 5로 나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3대 5로 나눈다는 것은 총 8개가 있을 때 나는 3개를 가지고 친구는 총 8개 중에서 5개를 가져야지 3대 5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8개가 있으면은 8분의 3, 8분의 5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8개니까 8개 중에서 8분의 3을 가지고 8개 중에서 8분의 5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3개를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은 5개를 가지게 되면 3대 5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3개, 5개니까 총 8개 맞죠? 그럼 만약에 24개가 있다. 24개를 3대 5로 나누면 무슨 말이겠어요? 24개 중에서 한 사람은 8분의 3을 가지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은 24개 중에서 8분의 5를 가져야지 비례배분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약분해보면 3, 3은 9. 한 사람은 9개를 가지고요. 한 사람은 15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9개, 15개 보면 9개랑 15개 더하면은 24개 되죠. 아, 24개를 나눴네. 그럼 3대 5인가 해볼까요? 그러면 9개, 15개니까 9대 15가 되겠죠. 9대 15는 3대 5랑 같나요? 비율이 같나요? 예, 3으로 우리 비의 성질 배웠죠.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 3으로 나눠보면 3대 5가 되니까 비율도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율입니다. 자, 80개가 있을 때 3대 5로 나누셔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죠? 80개 중에서 한 사람은 8분의 3만큼 가지고 다른 사람은 80개 중에 8분의 5를 가져야지 비례배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약분을 해보면 한 사람은 30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계산해보면 50개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30개랑 50개랑 더하면 80개 맞죠? 80개가 맞고 비율도 따져도 3대 50은 30대 50은 3대 5니까 비율도 맞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4대 7로 나눠라. 이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총 몇 개라고요? 이 총 몇 개라고요? 11개. 4 더하기 7이니까 11개 중에서 한 사람은 11개 중에 4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11개 중에 7개를 가지면 이 비율로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4 더하기 7을 분모로 해서 이렇게 비율을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되죠. 11개가 있다. 그럼 한 사람은 11개 중에 4개를 가지고 한 사람은 11분의 7을 가지는 거니까 이 사람은 4개를 가지고요. 다른 사람은 7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4, 7 더하면 11 나오고 4대 7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33개가 있다. 쿠키가 33개 있는데 4대 7로 나누세요 하면은 여러분 이 비율은 바뀌지 않죠. 한 사람은 11분의 4만큼 가지고 한 사람은 11분의 7만큼 가지면 비례배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33개다. 그러면 한번 곱해보면 되겠죠. 33개를. 그럼 약분하면 3, 3, 4, 12. 또 약분해보면 3, 7, 21. 그래서 한 사람은 12개, 한 사람은 21개를 가지게 돼요. 그럼 2개 더 해보세요. 33개 맞나요? 맞죠? 33개를 12하고 21, 12대 21로 나눈 거니까 약분하면 4대 7로 나눈 거라 이 말이에요. 또 다음 거 해볼게요. 만약에 55개가 있다. 그러면 55개라도 상관없죠. 왜냐면 우리는 11분의 4, 11분의 7만 알면 돼요. 그럼 11개 중에 4개를 가지는 거고 한 사람은 11개 중에 7개를 가지는 비율이니까 약분을 해보면 한 사람은 20개 또 다른 사람은요 35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개, 35개 더하면 55개 맞죠? 55개고 20개, 35개, 20대 35니까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로 한번 나눠보면은 4대 7이 나오니까 비율도 맞게 됩니다. 비도 맞게 됩니다. 자, 사탕 18개를 2대 7로 나눈다. 2대 7이라는 게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2하고 7이니까 총 합하면 얼마예요? 9개죠. 그러면 얘는 9개가 있을 때 2개를 가지는 거고 얘는 9개가 있을 때 7개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그걸로 나누면 되죠. 18을 9개 중에 2개. 한 명은 18을 9개 중에 7개. 알겠죠? 그럼 나눠보면 친구는 4개. 이 친구는 14개가 되는 거야. 그럼 한번 적어보면 4개, 14개. 더하면 얼마야? 18개 맞죠? 18개도 맞고 4대 14가 되잖아요. 그러면 4대 14도 여러분 약분해보면 2대 7이 됩니다. 자, 전교생이 450명이고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가 2대 3이다. 그럼 2대 3으로 나눠보라 이 말이에요. 2대 3이라는 것은 선생님 뜻이 뭐라 했죠? 2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5개가 있다고 생각해라 했죠. 그럼 5개 중에 2개, 2 더하기 3 하면 5개 중에 3개. 자, 그러면은 450명이다. 그럼 450을 이 비율로 꼭 빼보면 되겠죠, 지금. 5분의 2. 이건 남학생이에요. 맞죠? 남학생 대 여학생이니까. 여학생은요. 450에 5분의 3. 그래서 여러분 이 비례배분은 가장 중요한 거죠. 요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곱해보면은 이거는 180. 이거는 곱해보면 90, 270. 2개 더해보면 얼마예요? 450 맞죠? 그래서 남학생이 180명이고 여학생이 27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학생 대 여학생 한번 이거 비를 한번 해보면 180 대 270이니까 이거 한번 비의 성질로 나눠보면 2대 9로 나누면 2대 3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 비율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여학생 수니까 270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더 볼게요. 가로와 세로의 비가 2대 4고 둘레가 72cm인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 여러분 이런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데 둘레가 나올 땐 주의해야 됩니다. 왜 주의해야 되냐면 여러분 둘레라는 게 뭐죠? 가로와 세로 한 번씩만 더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더하죠. 가로, 세로. 그러니까 가로하고 세로가 2번씩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와 세로의 비를 구하려면 이것을 나누기 2를 한 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둘레가 나누면 나누기 2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가로, 세로가 우리 나누기 2를 하면 72 나누기 2를 하면 36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겠죠. 가로하고 세로를 더해서 36이라는데 가로하고 세로의 비가 2대 4라는 거예요. 그럼 2대 4라는 건 뭐죠? 2 더하기 4. 6분의 이거는 인 거고 가로는 6분의 인 거고 세로는요. 6분의 4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맞죠? 6분의 2고 너는 6분의 4다. 그럼 나눠보면 되겠죠? 그러면 가로는요. 36에 곱하기 6분의 2고 세로는요. 36에 6분의 4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보면 6이 12. 세로는요. 6, 4, 24. 그럼 2개 더하면 얼마예요? 36되죠? 36되고 지금 비를 봐도 2대 4가 됩니다. 12대 24는 2대 4 되죠? 2대 4. 6으로 나누면. 자, 그래서 답은 뭐냐? 가로의 길이는 12cm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둘레가 나누면 나누기 2를 한 후에 계산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